우리가 이제 0%대 성장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큰 손들을 빼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들었는데 코로나19도 상당히 겁이 나지만 그거보다 더 겁나는 거는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 한방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참 많은데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세계 경제를 조망하고 정말 한눈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진짜 너무 걱정이 많아요. 코로나19 자체도 굉장히 걱정되는데 저는요. 제가 뭐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지만 예. 코로나19 같은 사태는 정말 처음 본 게 사스나 메르스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제가 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어딜 가거나 이럴 때 걱정은 안 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그렇죠. 이게 뭐 지역사회 감염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약간 걱정되는데 이게 이코노미스트로서 보실 네. 때 심각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전하고 비교하면 좀 더 심각한 건지 뭐 그래도 이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는지 어떤지 궁금해요. 네, 뭐 경제적으로 일어난 일의 순서로서 따지게 되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은 굉장히 많았었죠. 예를 들어서 보면 IMF 외환위기 이거는 나라가 절단나기 일보 직전에 왔던 거였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또 지난 30년 사이에 일어났던 것들 보면 미국이 또 굉장히 크게 난리가 날 뻔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때. 그다음에 심지어 소련 같은 경우에는 망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일로는 독일이 통일이 되기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이거보다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지금 당장에서 보게 되면 특히 이 앞에 있었던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똑같은 질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를 보면 지금은 앞에 세 번의 질병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보면요. 그냥 지하철을 타면 과거에 메르스나 사스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던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특히 얼마 전에 대구에서부터 이렇게 그 확산이 되면서부터는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가 강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느 정도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영향은 경제 심리를 통해서 또 경제 변수들이나 이런 곳에 안 좋은 형태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0%대에 머무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것 같은데요. 예. 0%대 성장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0%대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그 분기별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성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특히 1분기 같은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 0%대 성장 이런 걸 한번 가정해서 생각해 보면 60년대에서부터 우리가 경제가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경우, 그 다음에 0%대 성장을 했던 경우는 딱 두 번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은 1980년,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그랬을 때 그때가 이제 한 번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1998년대 외환위기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의 우리나라 성장이 0%대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오는 첫 번째의 앞에 영자를 보는 그런 그 성장이다라고 봐야만 될 것 같고요.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죠. 지금 미국의 GDP가 총 합치면 20조 4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중국이 세계 2위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어느 정도 하냐면 13조 6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이 4조 9천억 달러고요. 우리나라가 1조 7천억 달러인데 중국이 2등, 그다음에 일본이 3등, 우리나라가 10등이에요. 그러니까 2등, 3등, 10등을 합치면 그게 미국의 GDP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형태입니다. 이 세 개의 나라가 1분기의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우리 지금 당장에 봤을 때 미국의 성장률이 1분기에 절반이 돼버린다라고 하면 세계 경제가 뭐 난리가 나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성장이 절반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0%대 성장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코로나19로 해서 그 수요가 이제 위로 이렇게 위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위축이 돼 있는 상태의 수요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그 자동차를 사야 되는 사람이 어떤 이 불안한 심리 때문에 뒤로 미루게 되면 뒤에서 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 효과가 점점 약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올해 내로 봤을 때는 0%대보다는 1%대 성장, 그것도 1%대 초중반 정도의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우리나라의 성장률 자체가 지금은 2%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니까 1%대 초반 내지 1% 중반 정도다라고 하면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올해는 경기가 회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블록스완으로 인해서 거꾸로 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뭐 경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가 가장 문제입니까? 뭐 내수든 뭐 수출이든 어떤 분야가 지금 현재 우리한테 가장 심각하고 가장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우선은 느낌에서 가장 그 충격이 많이 오는 거는 내수 부분이 먼저 충격이 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출이 둔화되고 그런 거에 따른 영향은 뒤에서 온다라고 봐야 되죠. 일단 내수가 둔화되는 거는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잘 안 된다던가 중소상공업자들이 잘 안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눈앞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그 내수라고 하는 것은 소비 심리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 심리는 우리가 당장에 느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과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출이 둔화되고 이러는 것들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는데 수출은 그래도 보면 규모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버퍼는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수출이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데까지는 한두 달 정도가 더 지연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뒤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둘 다가 모두 다 현재로서는 안 좋은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내수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그 중소상공인이나 이런 것들 경우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이라던가 또 뭐 이런 것들도 최근까지도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안 좋은 게 겹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중국이 이 코로나19의 가장 핵심적인 진원지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최종 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최종적으로 쓰는 거, 뭐 그거를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네.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수요하는 것이 하는 물건들이 우리나라 GDP에서 총 차지하는 비중이 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타격이 예, 클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이에 무역의 비중이 얼만큼 되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의 8%면 여기에서 만약에 4% 정도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내수 쪽에서 영향이 왔다가 그 다음에는 수출 쪽을 통해 가지고 영향이 증폭되는 형태로서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죠.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전문가라는 분들이 사스 때를 봐라, 미국의 예. 에볼라를 봐라, 뭐 아니면 뭐 신종플루 때를 봐라. 그때도 다 주가가 한 달 정도 떨어지더니 갑자기 급등하면서 V자 반등을 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코로나19가 일어나자마자 예. 사실 예전에는 좀 시간을 두고 좀 그렇죠. 하락하고 안정된 다음에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이번에 급반등했다가 오히려 다시 더블딥처럼 다시 예. 떨어졌다가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뭐 좀 파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와서 사거든요. 예. 과연 사스나 뭐 아니면 과거에 미국의 에볼라라든가
이런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에도 또 똑같이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미 금융시장 과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나타난 형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이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영향이 1단계 영향, 2단계 영향 이런 형태로서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1단계만 나타나는 형태였고 1단계에 나타나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질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시점서부터 대부분 보면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들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어제는 500명이었다가 오늘 300명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시점서부터는 이제 안정이 됐다라고 해서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형태였었는데 이게 한 3번 정도를 그렇게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전부 다 그걸 안 거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빨랐죠. 반응하는 속도가. 그래서 중국이 춘절이 끝난 다음에 시장이 열리면서 그때에서부터 반등을 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림이 안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죠. 과거에는 10,000명 단위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미 8만 명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 동아시아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8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그 경제 심리나 이런 것들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영향이 나타나고 2차 영향이 또 나타나는 형태가 됐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가격이 낮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한 번 정도 한 다음에 쭉 올라갈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어떤 약간의 충격만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서 야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야 이렇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거 우리 가격도 굉장히 높네 여기까지가 같이 겹치니까 한꺼번에 주식시장이 그냥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3% 넘게 확 주저앉아 버리고 이런 형태로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경우에 비춰서 생각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이번은 이번대로 아무튼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락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변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정말로 뭐 이제 버블이 완전히 꺼지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더 이상 그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코로나19도 상당히 겁이 나지만 그거보다 더 겁나는 거는 이게 미국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특히 이제 블랙스완을 만나면서 어떻게 될 거냐. 절대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없다.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애플을 사라. 내가 산 애플. Round one, fight.